11건입니다. 무엇이 11건이냐? 기사 볼까요? 선관위 아빠 찬스 6건에서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선관위 아빠 찬스, 이게 무슨 얘기냐? 선관위에서 아빠 찬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빠가 높은 사람이어서 선관위 관련 높은 사람이어서 아들이, 딸이, 그 밑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아서 이번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처음에 6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1건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 6건은 뭔지 한번 좀 볼까요? 6건 많습니다. 6건도 많아요. 지금 꽉 차죠.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윤재현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의 딸,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신우용 제주상임위원의 아들,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딸, 6명 다 딸 아들이 선관위에 경력 채용 등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6건이 다가 아니더라. 5건이 더 있더라. 5건은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4급, 5급 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5건 이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6건 있는 걸 보니까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더 확대해서 해봤더니 더 나온 거죠. 네. 쭉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신고를 받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전 현직 합쳐서 11명이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이 6건 앞에 기존 거에다가 5건까지 있다라는 거. 10건이 넘는 상황인데, 근데 10건이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지금 이거는 4급, 5급 직원 자녀 채용을 본 거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최소 11건의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볼까요? 네. 채용 계획 단계부터 자녀 내정 의혹입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요런 게 있어서 이거 야 너 한번 써봐라 이거 좋겠네 이게 아니라 아예 채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내정을 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되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직원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보겠습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를 채용할 때 계획 문건에 이 송 차장의 자녀 인적 사항이 아예 기재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획 문건에 아예 인적 사항이 처음부터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답정너로 뽑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굳이 뽑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겁니다. 네. 관련해서 여야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고발하신다는 보도가 좀 전에 나왔는데 그거는 혹시 내일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하여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복맞음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5급 이상으로 한정해서 일부만 조사했다는데 또 추가로 5명이 나왔다고 하니 이게 5급 이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하면 고향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외부 감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직접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대국민 사과 멘트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태학 아빠 찬스 논란 20일 만에 첫 사과. 여권 물러나라 총공세. 네. 일단 이 논란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건 6명도 아니었고요.
4명이었다가 2명을 추가로 여권에서 또 확인을 했죠. 6명이 됐다가 거기서 또 추가로 5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최소 11건의 의혹. 그런데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20일 만에 지금 첫 사과를 했다. 윤경호 위원님. 첫 사과가 너무 늦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뜻이 지금 제목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늦었죠. 그리고 또 전수조사 이 방침 입장 표명도 또 늦은 것 같고 선관위라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헌법기관이 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따져보면 네. 내부 통제가 전혀 없잖아요. 내부 통제가 아니라 이건 짬짬이로 오히려 더 자기들끼리 해먹었다는데 왜 이런 게 가능했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헌법기관이 뭐야 도대체? 헌법기관은 감사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감사나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거야? 그러면 네. 저는 참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 다른 헌법기관은 그러면 어떤데?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헌법기관이 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이라는 게 대통령실부터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 표현되는 각 행정부처, 뭐 국회, 헌재, 대법원 등등 거기에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헌법기관이라는 게 정말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외부 감사 시스템이 없이 도대체 이 몇십 년간을 어떻게 이렇게 굴러왔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 저는 선관위 이외에 다른 곳도 빨리 내부 점검을 해볼 걸 촉구하고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관련 뜯어고친다 그러면 벌써 개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헌법을 고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우리 국민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고치지 못하니까 이대로 놔둬야 된다 이러지 말고 네. 헌법 손대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뭐 비슷하게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후에요 대통령이 해경이라는 기관을 해체해 버렸어요. 네. 네. 선관위는 지금 그때 우리 뭐였죠? 바구니 소쿠리 사태 투표. 있었을 때 선관위 네. 업무를 봤더니 중앙선관위 따로 지방선관위 따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또 선거 업무 대부분의 실무는 또 다 해요. 네. 거기에 법원이 또 그 관여돼 있어요.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죠. 지방선관위원장은 각 고법의 부장판사죠. 뭐 이러니까 이 중첩되어 있는 업무도 어떻게 일어나 내지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네. 이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사실 문제가 됐었던 거 아빠 찬스 채용 특혜 의혹 말고 요 앞전에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다른 기사를 좀 볼까요? 소쿠리 투표 기사. 네. 소쿠리 투표의 아빠 찬스까지 이게 아빠 찬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누적된 과오, 잘못이라는 건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네. 상근 선관위원장을 두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병민 최고님. 예.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가 너무 혼자만 두니까 안에서 썩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외부 인사가 또 감사라면 이게 독립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만큼 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기 나와 있는 상근 선관위원장을 두겠다는 건 지금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게 네.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선관위 자체가 썩어가는지를 모르고 그 내용들이 방치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제도의 개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모든 것들을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소쿠리 투표의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아빠 찬스 채용 비리에 관한 문제가 선관위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다 드러내고 한번 모든 것들을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골 탈태.
선관위가 지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